북한에서 오니까 우리한테 좀 잘 보이려고 우리가 가는 데만 전기를 쫙 이렇게 대통령한테 욕하는 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안 잡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큰일 나잖아요 진짜. 북한에서는 갑자기 다음날 사라져. 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박희성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18살까지 있다가 그러다 한국에 2008년에 와서 지금 연통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굉장히 가볍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좀 북한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너무 재밌었어요. 상상해보세요. 네,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처음 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네, 부모님이랑 같이. 얼마나 설레고 재밌어요. 네, 근데 거기에 딱 하나가 없어요. 여권 없이 가는 거예요. 여권 없이 해외여행을 간다. 좀 조심해야 되겠죠. 네, 경찰에 잡히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겠죠. 그래서 중국 그리고 라오스 그리고 이제 태국으로 이제 해서 저는 좀 가볍게 얘기하는 편인데 어머니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군인이 총을 앞에 메고 어머니를 업고 두만강을 건너서 어머니를 내려다 주고 저기 중국에서 온 브로커한테 무사히 안내를 해주고 본인은 총을 다시 메고 복귀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했습니다. 남자인 분들이 많이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가 남자를 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해합니다. 같은 남자로서. 하지만 여러분들 저 얼굴 보지 마시고 북한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10년 넘게 살면서 꾸준하게 충격을 받았던 5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5위는 다름 아닌 너무나도 밝은 남한인 것 같아요. 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뻔하지 않아요. 그래 북한 전기 없지 그래 뭐 그거 누구나 하는 얘기지. 사실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재밌는 구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인천공항에 내려서 새벽에 이제 버스를 타고 국정원을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벌써 느꼈어요. 와 진짜 너무나도 밝다. 어떻게 이렇게 전기가 계속 들어오지? 그래서 약간 처음엔 의심했어요. 북한에서 오니까 우리한테 좀 잘 보이려고 우리가 가는 데만 전기를 쫙 이렇게 틀어놨나? 근데 살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국가에서 전기를 개개인들한테 이제 전기를 공급해 줬는데 전기가 만약에 100을 준다 하면 받는 사람은 1000인 거예요. 그럼 힘센 놈이 전기를 많이 가져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집에 변압기라는 걸 개개인이 다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기를 더 많이 끌어가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럼 힘센 놈이 전기를 많이 끌어가요. 그럼 힘 약한 놈은 전기가 들어왔다고 하면 백열 전구에 실금만 남아있는 거 혹시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그 정도로 불이 들어와요. 원래 전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려면 220V여야 되잖아요. 한 70V씩 들어와요. 그걸 이제 본인들끼리 막 끌어다 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를 막 1kg, 2kg 막 계속 늘리고 이러는데 남한에 오니까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4위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남한에 장애인 시설이 많아요. 저는 그 지하철 타고 가서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데 옆에 이렇게 올라가는 뭐라고 하죠? 리프트. 이거 왜 만들어 놓지?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하철이나 어디 도로를 보면 점자 도로가 있잖아요. 사실 그거 나는 왜 필요한지 몰랐거든요. 진짜. 왜냐하면 북한의 장애인들은 집에서 거의 나올 수가 없어요. 국가적으로 뭔가 장애인들한테 만약에 영예군인이라고 해서 군대에 갔다가 사고로 다쳐서 오는 군인들을 영예군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국가에서 우족 이런 것들 다 1년에 몇 번씩 지원이 돼요. 근데 사실 뭐 질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고 짝다리 짚고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멀리 그 사람들이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생활 반경 구역이 딱 정해져 있죠. 근데 남한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더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런 시설들이 너무나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장애인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시선이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뭔가 장애인이 가면 길 비켜주고 안내해주고 그리고 도와드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장애인에 대한 시선들이 좀 안 좋거든요. 자 여러분 3위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유, 기회입니다. 북한은 출신 성분을 굉장히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무슨 동곤제예요. 아버지가 만약에 의사면 아들이 의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100%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버지가 의사가 아닌데 내가 의사가 되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국가적으로 어떤 헌신을 했는가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내가 머리가 좋아도 대학에 가냐 못 가냐가 걸려져 있어요. 근데 남한은 대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은 사실 우리가 요즘 안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량진 가서 몇 년 고생해서 다들 공무원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공무원에서 공무원이 돼요?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 머리가 좋아서
그리고 이 사회가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실 요즘 이런 얘기하면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하겠지만, 근데 북한은 그런 것들은 조금은 약해요. 북한에도 예외는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신분 상승을 하냐면 체육인들입니다. 예전에 여자 마라톤에서 1등을 한 정성옥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인터뷰에서 결승 테이프 딱 앞에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달렸다, 이런 굉장히 뻔한 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지방에 살다가 평양으로 바로 이제 수직 상승해서 이제 온 가족이 다 올라가고, 이 사람한테 막 40, 50평짜리 집 갑자기 막 별 몇 개 달고, 그리고 교수로 바로 임명이 되고, 막 벤츠 자동차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예외들은 있어요. 어떤 국가적으로 굉장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개천에서 정말 욕 난 거죠, 북한에서도. 근데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2위.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는 경찰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의 권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시콜콜한 어떤 그런 사건에 절대 경찰 개입을 안 해요. 니네 알아서 풀어. 근데 여기는, 한국은 초등학생들이 싸워도 야 경찰 불러. 야 경찰 부른다? 그리고 가족에서도 아버지가 자식한테 혼내면 경찰 부를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공권력이 어떤 가정의 평화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는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중재하는 역할이 없어요. 그냥 힘센 놈이 이깁니다. 주먹 센 놈이 이기고.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이제 좀 가부장적이세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도 막 심하게 하고, 어떤 때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좀 폭력이 좀 이랬는데, 이제 그게 한국에 와서 아버지가 이제 바로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한국에 와서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순간 그걸 이제 체득을 한 거예요. 바로 경찰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다음부터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북한 사람들이 경찰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자를 보호하는 이 사회 구조가 저는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탑 2였습니다. 네, 여러분. 대망의 넘버 1, 탑 1입니다. 네, 바로 욕할 수 있는 자유. 네. 근데 욕이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한테도 욕하고, 장관한테도 욕하고, 교수한테도 욕하고. 그러니까 욕이 사실 쌍욕이고 이런 건 하면 안 되지만, 나의 불만을 그냥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말할 수 있는 거. 배운 말로는 언론 집회의 자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것 같아요.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최고 지도자들의 욕은 가족끼리 해도 위험하거든요. 가족끼리도 하면 안 돼요. 네. 밖에 나가 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다음날 사라져. 네, 이렇게 심각해요. 그리고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이나 경찰들한테 한국 사람은 그냥 말하잖아요. 쎄 막 이러고 욕하고, 그리고 거기 펜스 치고 이제 경경, 경찰의 종류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민중의 지팡이 막 이런데, 거기에 대고 아저씨들이 술 먹고 막 새끼 막 쌍욕하고, 저래도 되나? 안 잡아가나? 그리고 이제 대통령한테 욕하는 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욕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도 유튜브 나와서 욕하고, SNS를 욕하고, 안 잡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큰일 나잖아요, 진짜. 북한에서는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세뇌 교육을 이제 벗어버렸다고 하지만, 그렇게 누구를 욕하고 나의 어떤 의견을 누구한테 바로바로 얘기하고 이런 걸 잘 못하는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군기시대였던 것 같아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구나를 느끼는 게 얼마 전에 좀 느꼈어요. 제가 이제 연통TV에서 이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달달이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도움을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제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게 이제 국민 세금이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말을 못했어요. 맞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저도 이제 세금을 떼가더라고요. 제 거 떼가더라고요. 분명 만약에 계약된 돈이 100만 원인데 통장에 들어오는 거는 92만 원 이렇게 들어와요. 보니까 국민연금에서 떼가고, 무슨 어디서 떼가요. 보니까 세금이래요. 예. 근데 이제 정말 떼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 보면 저도 이제 세금을 내고 여기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이제 세금 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충격받았고 놀랐던 점 탑5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진부했다면 죄송한데 다음에는 더 재밌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기회가 되면. 자, 여러분 괜찮고 너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